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금평이 기초교육 사업에 대해서 중요 지시를 내려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관철하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시달하며 기초교육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끊임없이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설상이 전국 기초교육 사업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영이 서장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전국 당학교 교장 행정학원 원장회의가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최기가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재정 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경제사회 발전의 중점 분야는 강력하게 보장됐습니다. 15차 오기는 전남계획 좋은 출발 계열주제 소식 공개회에서 세관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해 무역강국 건설에 기여하는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도시향진 신규 취업자가 695만 명에 달해 취업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곡괭이산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공조항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평은 최근 기초교육 사업에 대해서 중요 지시를 내리고 18차 당대회에 기초교육을 기초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으로 삼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기초교육의 장기 발전을 추진하여 교육강국 건설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금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노정에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관철하고 덕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이행하며 당의 혁신 이론으로 혼을 다지고 인재를 양성하며 덕지 체미로가 전면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 법칙을 따르고 건강 우선의 교육 이념을 실천하며 교육 교수지를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심신 건강과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인민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 기초교육 확대와 질적 향상을 추진하며 교육의 공평성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교육자 정신을 발양하고 교사의 도덕 기풍을 강화하며 고품질의 전문화된 교사팀을 양성해야 합니다. 각급 당 및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 종합개혁을 심화하고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해 지속적으로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전국 기초교육 사업회가 7월 22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습금평의 중요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정설상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는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시대와 새로운 여정의 기초교육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배우고 이해하여 철저히 실행해야 합니다. 정설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기초교육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구도 변화를 겪었으며 여기에서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현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교육의 정치 속성, 인민 속성, 전략 속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상황과 인민의 새로운 기대에 적응하며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설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 관철하고 당의 혁신 이론으로 영혼을 다지고 인재를 양성하며 5가지 양성 병행과 융합을 고수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엄격한 입학 관리를 통해 농촌 아동과 도시온 노동자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평성을 확고히 지키며 기초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 변화에 적응하여 교육자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예산 보장, 학교 배치, 학위 공급, 교원 배치 등 사업을 통합적으로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학생 성장을 중심으로 교육, 교수 개혁을 심화하고 올바름을 지키며 기초교육의 새로운 우세를 혁신적으로 형성해야 합니다. 협력과 공동교육을 강화하고 각 측의 책임을 확고히 하며 학교, 가정, 사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교육 협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교육자 정신을 발양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며 교원대오, 대오 보장을 강화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지 관련 부문 및 학교는 조직 보장을 강화하고 못받기 정신으로 당조항과 국문의 관련 결정과 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 중앙기구 편제위원회 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북경시, 호북성, 감숙성, 북경사범대학 책임자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석태봉, 리설회, 왕소홍, 오정룡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신강생산건설뱅团, 중앙 및 국가기관의 관련 부문, 관련 사회단체, 중앙군사위원회 기관 관련 부문,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구호계획 시행대학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공주황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성협 주석인 왕호령은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장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당의 20기 사중천원회의 정신을 철저히 관찰하고 습군평 청석의 서장 관련 중요論술과 신시대 당의 서장 관리 방략을 실천하며 안정, 발전, 생태, 강변이라는 4가지 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교획 시기 사회주의 현대화의 신서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왕호령은 라싸시와 알리지구를 방문해 사회 안정, 민족 단결, 사원 관리, 흥변 부민, 력사문화 보호 등 상황을 요해하고 각 민족 간부 군중들과 좌담회를 갖고 교류했습니다. 왕호령은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서장 관리는 우선 안정적인 서장을 전제로 합니다. 법치에 따라 서장을 다스리는 요구를 관찰하고 사회관리 기반을 다져야 하며 단결하고 안정된 정치와 사회적 국면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각 민족의 생명선으로 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당이 인민을 단결 인솔에 이룩한 위대한 성과, 서장 평화 해방 75주년을 맞아 소련 고원에서 일어난 천지 개벽의 변화와 결부시켜 유형적이고 체험적이며 효과적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선전 교양을 진행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시행을 철저히 하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구 창조를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교 사무의 법치화를 강화하는 요구에 따라 서장 불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서장의 역사 문헌, 고고학적 유물,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호와 활용을 강화해 각 민족의 교류와 융합의 역사적 과정과 중화 문명의 웅대하고 찬란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시대의 흥변부민 행동을 추진하고 빈곤퇴치 성과를 공고히 확대하며 국경지역의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국경 주민의 생산 생활 조건을 개선해 각 민족 군중이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왕호령은 또 알리지구 정협기관을 찾아 알리지구에 거주하는 전국정협위원, 서장자치구 정협위원 및 알리지구 정협위원과 정협기관 간부들을 격려했습니다. 의리간거리 조사 연구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당학교 행정학원 교장 원장회의가 22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중공주황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주황 당학교 교장인 최기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건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습건평 총석의 당학교 사업에 관한 중론 논술을 학습 관찰하며 2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2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현하며 당학교 당성을 강화하고 당학교의 초심을 명기하며 진취적이고 개척혁신하며 끊임없이 신시대 당학교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를 추진하고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고품질 간부 대우를 구축해 중국식 현대화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학교는 당의 학교이자 간부 교양 훈련의 주요 진지이며 당의 사상이론 전선의 중요한 역량으로서 습건평 총석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습건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철저히 이해하며 연구, 선전, 해석 및 실용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당을 위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둘러싸고 교수와 과학연구 수준을 높이며 당의 혁신이론 교육을 두드러지게 하고 당성 교육을 철저히 하며 직무수행 능력 훈련을 철저히 하고 리론 연구와 결책 자문을 잘해야 합니다. 습건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체계의 화학, 리화 연구 해석을 심화하고 당의 리론혁신 과정과 실천발전 최적화 학과 건설에 밀착해 중국 자주 지식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의 당학교 사업에 대한 전면 연도를 견지 강화하고 각급 당위는 당학교 설립관리 주체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항상 엄격한 학교 관리를 고수하고 지도부와 간부 인재 양성을 강화하며 의식 형태 사업 책임제를 시달하고 작품 건설과 교릴 건설을 강화해 각급 당학교의 전면 진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재정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재정 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경제사회 발전의 중점 분야에 대한 유력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2조 1,04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31개 성 중 28개 성의 수입이 증가했으며 이는 1분기보다 수입이 증가한 성이 3개 더 많은 수치입니다. 수입이 증가한 동시에 재정 지출도 적극적으로 추진됐고 중점 분야에 대한 지출이 유력하게 보장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4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사회보장 및 고용, 위생 건강 분야의 지출은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7%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재정과 다른 정책 간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기존 정책과 추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예산 하달 속도를 가속화해 6월 말 기준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 지급은 9조 4천억 원이 하달돼 연초 예산의 90.3%를 차지했습니다. 재정금융협력을 통한 내수 촉진을 위한 일괄 정책을 혁신적으로 시행하여 민간 투자와 주민 소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했고 민생보장 및 개선 역도를 강화했습니다. 향후 재정부는 재정지출 구조를 대폭 최적화하여 고품질 발전 추진과 민생복지 증진에 더 많은 재정자원을 배분할 방침입니다. 공무원 보도판공실은 22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좋은 출발 계율 주제 소식 공개회를 거행했습니다. 세관 청소 관련 책임자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에 우리나라는 스마트 세관의 승격을 가속화하여 무역 강국 건설에 더 잘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관 청소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세관 감독관리 봉사 대상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루 평균 40만 개 컨테이너, 1,500만 톤 화물, 2,200만 개 속달 화물 소포, 200만 명 인원의 전국 각 통상구 진출을 감독 관리합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세관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 상응하는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통관 방식을 혁신하며 감독관리 방식을 최적화해 각종 요소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국경을 넘어流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경 간 무역 편리화 특별행동 참가 도시를 전국의 모든 성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더 많은 무역 허가 협력 문서를 협의 체결하고 선진기술 설비, 에너지 자원, 량질 농산물의 수입량과 원산지 국가를 확대해 수입과 수출의 긴밀한 조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국가통상구 15차 5개년 전망계획 가운데서 57개 통상구 시설의 개조 프로젝트를 고품질로 실시하여 중국의 남부, 서부, 북부로의 국경 간 통행 능력을 높이도록 추동할 것입니다. 위험 예방 통제 체계화를 추진하고 마약, 해양 쓰레기,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경 간 밀수 범죄 활동을 엄하게 타격해 국민 안전의 제1방어선을 확고히 지킬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는 스마트 세관 승격을 가속화하여 2030년까지 90% 이상의 통상구에 스마트 검사 장비를 배치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플러스 빅데이터 플러스 스마트 장비는 세관 업무를 폭넓게 추진해 더욱 우수한 감독관리, 더욱 높은 안전, 더욱 큰 편리, 더욱 엄한 밀수 밀매 단속 사업의 새 국면을 열어갈 것입니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 교통운수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며 주요 지표는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상반기 여러 휴가가 인구 유동을 촉진해 전국의 지역 간 인구 유동량이 연인수로 341억 7천만 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상업용 화물 운송량은 280억 7천만 톤에 달하고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여러 주요 항구가 대외무역의 새로운 항로를 집중적으로 개통하여 항구의 대외무역 생산이 빠른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항구의 화물 처리량은 90억 7천만 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며 그중 대외무역 처리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교통 고정자산 투자는 1조 5천억 원을 완료했습니다. 강수성 소통 제2 강횡단 통로, 사천성 남강에서 3대까지의 고속도로, 감죽성 경태에서 리현까지의 고속도로 등 투자 규모가 2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요 교통 프로젝트가 착공됐습니다. 기자가 22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가진 소식 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도시향진 신규 취업인 인수는 695만 명을 기록했으며 취업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 안정 확대, 질적 향상 행동 방안 등 취업 안정 정책을 강화해 추진했고 중점 군체의 취업을 촉진했으며 대규모 직업 기능 향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첨단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요양 서비스, 저고도 경제 등 5대 분야의 전문 훈련을 심층 전개하였고 보조금 지원 훈련은 연이수로 55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상반기 사회보장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6월 말 기준 전국 기본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직업상해보험 포함 가입자 수는 각각 10억 7,600만 명, 2억 4,900만 명, 3억 2,300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473만 명, 435만 명, 2,283만 명 증가했습니다.
전국 사회보장카드 보유자 수는 13억 9천만 명이며 그중 전자 사회보장카드 사용 인원은 11억 1,400만 명에 달하고 도합 189항의 전국성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오늘의 7일 훈장 수상자는 60여 년간 구릉지대에서 현대 농업을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온 농업 전문가 조아부입니다. 현재 강소, 진강, 구용시 대당촌에 끝없이 펼쳐진 논밭은 개화기와 나달이 여무는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85세의 조아부는 농민들과 함께 논둑에 나가 올해 신품종 벼의 나달 상황을 살펴봅니다. 입으로만 말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농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함께 심으며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진강, 모산, 로 혁명 근거지는 대부분 구릉과 산비탈 지대로 농업 생산은 한때 수확량이 적고 효율이 낮았습니다. 이 구릉지대를 농민들의 보물창고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실천 끝에 조합부는 논밭에서는 양곡을 보장하고 산비탈에서는 부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구용시 백토진에서는 로천 딸기 재배를 선도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딸기가 무엇인지 저희는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었으니 모두 심기를 꺼려했습니다. 온 마을이 의구심에 직면했을 때에도 조합부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료 모종을 공급하고 전 과정을 기술 지도하며 판로 보장까지 포함된 1년의 보장 방안을 내놓아 백토진에서는 딸기 산업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동시에 이 재배 기술을 전국 21개성 자치구치카시 보급했습니다. 이후 조합부는 초고랑 딸기 재배 기술도 개발해 농민들이 재배 규모를 확대하기에 더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구용 딸기는 여전히 지역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는지, 얼마나 깊이 심어야 병충해가 없는지 저분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딸기 재배 덕분에 우리 집은 집도 짓고 오토바이도 샀습니다. 생활이 정말 많이 나아졌습니다. 2002년 조합부는 정년퇴직했지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당시 진강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장촌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팀과 함께 연구개발해서 농경지 생물 다양성의 보호, 육성 및 활용으로 중점을 전환했습니다. 조합부는 농민들에게 비료와 물 사용량이 적고 병충해 피해가 적은 유기농벼를 재배하도록 지도하고 유기농 과수원에 초목을 심어 닭과 계산리를 기르도록 했습니다. 점차 유기농 생태 농업 산업이 대장촌에 자리 잡았고 마을의 모습과 촌민 소득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2018년 아부단체 작업실이 설립돼 현재까지 농촌 과학기술 인재 1,200명을 양성했습니다. 60여 년 내 조합부는 170여 개의 현대 농업 신기술을 도입했고 100만 자에 달하는 농업기술 대중화 자료를 집필했으며 그가 그동안 보급한 품종과 신기술 재배 면적은 도합 350만 무를 넘었습니다. 作为一个共产党员，作为一个农业科技工作者， 공산당원이자 농업과학기술자로서 저는 농민들이 빨리 부유해지도록 도와 우리나라의 농촌의 모습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이 일을 해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공무원 보도 판공실은 22일 세로정에서의 분투자 종회 기자회견을 거행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 전국 2가지 우수 1가지 선진 대표들은 우수한 특성을 발扬하고 꾸준히 분투하여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 업적을 창조하자는 주제로 종회 기자들과 만나 교류했습니다. 그들은 기층관리, 특수교육, 향촌진흥, 물류배송 등 분야에서 각자 본직에 입각하고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해 신시대 공산당원의 선봉 형상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올여름 소주 전통의 6월 련꽃 시장이 인기 관광 명소로 떠오르며 매일 연인수로 약 4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련꽃 한 묶음이 어떻게 소비의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시장이 어떻게 소비 사슬로 이어질까요? 기자의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 알아봅시다. 련꽃 시장은 새벽 4시 30분에 출발하는 한 대의 버스에서 시작됩니다. 꽃 재배호들은 매일대를 메고 물통을 들고 련꽃, 련잎, 련밥을 가득 채운 채 올해 특별히 개통된 무료 버스인 련꽃 농가 지원 전용 노선에 몸을 싣습니다. 장사가 정말 잘 돼서 애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꽃다발을 예쁘게 묶었더니 바쁠 때는 줄을 서서 사야 할 정도입니다. 1시간 반 후 버스는 백탑서로에 도착합니다. 가랑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 재배호들은 매일대를 메고 자리를 향해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갑니다.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자리에는 련꽃들이 하나둘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꽃 재배호들에 따르면 소조에는 예로부터 여름에 련꽃을 사고 감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자연스럽게 생겨난 아침 시장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곳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고민도 생겨났습니다.
사실 몇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로 이 두 거리변을 따라 자리를 잡았는데 교통정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원을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여든 인기를 감안한 현지 정부는 인근 백탑공원을 소규모로 정비했습니다. 바닥을 다시 포장하고 기존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로점들을 공원 안으로 모아 160개의 고정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돈된 자리가 생겼으니 이제 어떻게 연꽃을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 올해 장이 열리기 전 시장이 위치한 가두 판사처에서는 꽃재배 호들을 위해 꽃꽂이 전문가를 초청하여 꽃재료 배합과 꽃다발 포장 방법을 무료로 배워주었습니다. 련꽃에 련잎과 련밥을 곁들여 형태를 살리니 이제는 관광객들이 꼭 가져가고 싶은 소주의 여름이 되었습니다. 다들 포장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미학이 느껴져서 란정집서 포장지랑도 잘 어울립니다. 련꽃의 인기는 시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시 관리는 바느질 같은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현지 정부는 세심한 부분에 힘을 넣어 련꽃 한 송이가 농가, 소비자, 상점의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잇게 했습니다. 시장 주변에는 고풍스러운 갤러리, 련모 터널 등 방문 인증 장소를 조성하고 여행 사진 촬영, 련꽃 문화 상품 및 수공 제작 체험 등 새로운 업종을 차례로 도입했습니다. 지역 음식점에서는 련꽃 요리 정식을 선보이고 옛 가옥을 개조한 카페에서는 련꽃을 음료와 디저트에 접목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련꽃 감상 전용 로선도 개통되어 소주 박물관, 졸정원 등 고성 랜드마크를 연결하며 꽃에서 비롯된 시장이 고성 소비 사슬로 확장됐습니다. 시장 개장 이후 총 방문객 수는 연인 수로 73만 명, 판매된 련꽃은 79만 송이에 달하며 농가 수입 증대에 약 320만 원을 기여했습니다. 소주에서 올여름 유행한 것은 련꽃 시장만이 아닙니다. 옛 시장을 개조한 쌍탑 시장은 주민들이 장을 보고 간식을 먹는 일상의 정취를 살리면서 커피, 서점 등 젊은 소비 방식을 접목시켰습니다. 미술관에서는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시장에서 전통차 문화와 향 문화를 체험 가능한 생활 방식을 선보입니다. 100년 역사의 견직물 공장에서는 무형문화재인 소주 자수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비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시장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소비 공간도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소주시 상무국에서 기자는 소비의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 새로운 공간, 시범 프로젝트 목록을 보았는데 이 프로젝트들은 주요 상권만 주목하지 않고 문화시설, 장의단지, 폐공업 단지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인터넷 유행 모델을 시 전체에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이 원래 무엇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도입할 콘텐츠를 결정합니다. 올해 소주의 139개 소비 촉진 주요 행사 중 42개가 시장을 주요 공간으로 활용하며 화훼, 원예, 무형문화재 및 문화 창작, 스포츠 이벤트, 야간 소비 등 분야를 아우릅니다. 올해 상반기 소주의 숙박업 및 외식업 매출은 각각 8%와 8.5% 성장했으며 새로운 소비 공간의 견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에서는 농업과 소기업 지원 재대출 한도를 추가로 1,000억 원 증가해 금융기구들이 광서, 호북, 감숙, 절강 등 재해지역의 경영주체, 특히 소기업과 영세기업, 개인 공상화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도록 인도하고 고음함으로써 홍수방지 재해구조 및 재해복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일 공업정보화부에서는 국가급 무탄소 공장 건설 사업조직 전개에 관한 통제를 발표해 국가급 무탄소 공장 및 무탄소 연산력 인프라 건설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기술혁신 등 감축 조치를 통해 경계 내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속적으로 낮춰 점차 영해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과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국가에너지국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발전설비 용량은 도합 40억 4천만 킬로와트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12억 7천만 킬로와트이고 풍력 발전설비 용량은 6억 8천만 킬로와트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이 한층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22일 2026 세계 인터넷 대회 비단의 길 발전 포럼이 서안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혜의 비단의 길, 디지털로 여는 새로운 노정, 인터넷 공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전 세계 50여 개 나라 및 지역과 7개 국제기구에서 온 약 800명의 예비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각지에서 올해 모집한 5만 3천여 명의 대학생 서부교육 지원자들이 육속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신강, 서장, 귀주 등 기층으로 향해 향촌교육,
향촌 건설 등 분야에서 1년 내지 3년간의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서부계획 실시 23년 동안 이미 64만여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서부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22일 인력 1호 운반 로켓이 상해 동부 해역에서 9개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인력 1호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세계 최대의 고체 운반 로켓으로 지구 저궤도 운반 능력은 6.5톤에 달합니다. 이번 발사는 해당 로켓이 원외 발사 임무를 처음 수행한 것으로 로켓의 원외 기동 발사 능력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2일 청해 선영에서 사천 성도를 잇는 사천 청해철도의 건설 구간인 르얼랑산 터널이 순조롭게 관통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해발 3,500m에 위치했으며 총 길이는 2,260m입니다. 사천 청해철도 전 구간은 약 837km로 개통 후 성도에서 선영까지의 통행 시간은 기존의 약 9시간에서 5시간 좌우로 줄어들게 됩니다. 22일 오전 해군 길상방주호 병원선이 산동 청도에서 출항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로 평화사명 2026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임무 기간 동안 의료 위생 서비스 및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는 길상방주호 병원선이 취역 후 처음으로 해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1회 북경시 중학생 인간형 로봇 축구대회 결승전이 22일 개최됐습니다. 북경시 각구와 웅안신구의 55개 팀이 3개월 동안 시합을 거쳐 가불조 우승과 준우승 3위를 가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교육과 과학기술 실천의 심층융합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21일 미군이 이란에 대해 11일째 군사 타격을 계속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격 목표물에는 이란 군사작전센터, 비행기 경납고, 무인기 저장시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부쉐흐르시, 시리크항, 베흐베한 등 여러 지역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으며 테헤란의 방공 시스템이 다수의 정체불명의 비핵물체를 요격했습니다. 이란군 측은 적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 군대가 대량의 무인기를 동원해 쿠웨이트 서부에 있는 미군 도하 군용 기지를 공격했으며 목표물에는 탄약고와 호군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매체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바레인에 있는 미국 아마존 회사 주황 데이터 기반 시설도 공격했으며 이 시설은 미군 군사정보 교환의 핵심 거점 중의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1일 이란이 이미 원심 분리기를 이란 중부의 곡괭이산 지하 핵시설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곧 곡괭이산에 대해 대규모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무장부대 하탐 안비야 중앙사령부는 22일 미군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그 동맹국의 모든 이익이 이란 무장 역량의 강력한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헤이그세스는 21일 국회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최신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전쟁 비용이 이미 375억 달러에 달했으며 추가 전쟁 자금 지원이 시급하고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21일 성명을 통해 드라파트를 우크라이나 무장부대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시르스키를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파트는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육군사령관과 우크라이나 연합부대 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달 16일 우크라이나 군측과 우크라이나 국방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국방부 장관 페도로프를 해임하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 책임자 헤말라를 국방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중동 정세의 지속적인 긴장과 투자자들의 엔화 매도 등 영향으로 2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대 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달러당 163엔대로 하락해 약 39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22일 발표한 초보적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엔화 약세와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2026년 상반기 일본 무역 적자가 약 1조 엔, 약 6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10번째로 반년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국민의회와 상원은 21일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교 매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9월 1일부터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프랑스 공공보건부문은 앞서 사교 매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두나이강의 수위가 여러 국가에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나이강 세르비아 구간의 수위는 평년 동기 대비 약 2m 낮아져 양곡 운반선의 적재량이 제한되고 운송 비용이 상승되면서 현지 양곡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나이강이 로마니아 국내로 유입되는 흐름량은 최근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농업 관계와 연안 항원, 관광은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두나이강 크로아티아 동부 일부 지역의 수위도 최근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국내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사이트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自古以来，朝鲜族的祖先把米饭作为主食，尤其熟知五谷之首的精米对人体的作用，善于耕种水稻，喜欢食用大米。不论老少，一日三餐几乎少不了大米饭。这里又源于长白山天池的清澈水源和清新的空气。还有日差较大的气温条件和适合种植水稻的土壤，在如此好的生长环境中生产出的延边大米，米粒饱满、油润可口。每年的农历7月15。龙井市开山屯镇光昭村玉良田农民都要举办农夫节。农夫节是延边朝鲜族农民为祈求五谷丰登而举行的仪式。到了21世纪的今天，延边生态水稻种植面积达3.2万公顷。这些基地采取稻田养鸭、养蟹等自然方式除草，以有机肥替代化肥，这里每年生产有机大米27万多吨。延边大米饱含丰富的蛋白质、脂肪、维生素、矿物质等人体必需的营养成分，是理想的营养供给源。